부동산 브리핑입니다. 10월 셋째 주 전국 아파트 값은 전주보다 0.11% 오르며 16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특히 전세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역전세난이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29일로 예정된 여의도 한양아파트 시공사 선정이 결국 연기됐습니다. 서울시가 시공사 선정 절차를 강행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의법 조치를 취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히면서 한양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운영위원회와 사업 시행자인 KB부동산신탁이 서울시의 권고를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 방문에 힘입어 명동이 서울 주요 상권 중에서도 눈에 띄게 활기를 되찾는 모습입니다. 반면 홍대, 강남, 청담 등 국내 소비자들이 주요 타깃인 상권은 회복세가 더디거나 오히려 물가 상승 등을 이유로 공실률이 늘고 있어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지우입니다. 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5%로 6연속 동결하면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제 통화 정책에 반응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이 부동산 분야 전문가들도 기준금리는 고정 변수가 됐다고 보고 이제 시장금리와 수요 공급에 따른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는데요. 자, 금리 영향을 걷어내고 오로지 수요와 공급만을 목표로 한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점점 더 혼자 하기 힘든 이 전략들 전문가와 함께 해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부동산 관련한 고민 있으신 분들 지금 바로 02-2638-3916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문자 샵 3989번으로 보내주시면 전문가의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금요일에 함께해 주실 전문가 김태준 대표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태준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금리 동결에 의한 부동산 시장이 반등이 여부라든지 이런 궁금한 점들이 너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시간 통해서 부동산의 궁금증들 모든 것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이 이제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궁금한 점들 참 많으실 겁니다. 저희가 방송으로도 여러분의 고민들 해결해 드리고 있지만요. 투자 전략 혼자서 세우기 좀 고민이고 조금 더 상세한 전략들 그리고 재개발과 재테크에 대해서 또 궁금한 점 있다 하시는 분들은 1대1 무료 상담 세미나를 통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1대1 대면 상담 일정 안내 부탁드릴게요. 네. 부동산 시장에서 지금 9.16 공급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는 앞으로 공급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측하고 아마 공급 대책을 발표한 것입니다. 결국 금리 인상이라든지 원자재가 상승으로 인해서 공급이 지연되고 있고 공급이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추후 부동산 시장에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공급을 하기 위한 방안은 결국 개발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3기 신도시라든지 여러 가지 신도시들을 개발도 택지 개발 지구의 개발도 있지만 서울 같은 경우는 소규모 정비 사업이라든지 또는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시장들이 아마 활기를 띠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서는 재건축 재개발이 앞으로 대세를 이루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 재개발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또 개발 사업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런 단점들을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공급에 대한 이 대책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에서 시간들을 단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건들이 나오면 결국 빠른 시간 내에 재건축, 재개발들이 이루어지는 지역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근에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4년 6개월 만에 준공까지 이루는 개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진행되는 개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공략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재개발, 재건축에서 개발 이익을 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는 시간 가지려고 하니까요. 개발 사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 그리고 내 집 마련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시간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여러 가지 도움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최근에 여러 가지 이유로 공급이 줄어들면서 주거비 상승이 예견되는 만큼 내 집 마련을 이제는 정말 생각하셔야 될 때인 것 같은데요. 재개발과 재건축이 그 해결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자세한 정보를 1대1 대면 상담 통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대1 대면 상담 신청과 부동산 관련한 고민 상담 02-2638-3916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상담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나요? 그 매수 문의 좀 하려고요. 네, 예, 저희 아들이 종로 쪽으로 출근을 하거든요. 네. 예, 근데 제가 몇 군데 임장을 했어요. 음, 그 창신동 쌍용 2차하고요. 네, 성북구 삼성 푸르지오하고 네, 그리고 남항주 힐스테이트 황금산 아파트 이렇게 임장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오래된 서울 쪽을 매수해야 되나? 안 그러면 조금 신축 남양주 쪽을 매수해야 되나? 이 고민이 있어서 대표님께 상담 신청했습니다. 네, 전화 잘 주셨어요. 직장을 좀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거주 생각이 있으신 것 같은데 네, 서울에 실거주 네, 실거주 서울에 있는 하려고 구축 아파트냐 아니면 조금 생활 환경이 그래도 조금 쾌적한 남양주에 있는 신축 아파트를 선택하느냐 이 부분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네, 창신동과 그리고 성북동, 네, 네, 남양주에 있는 힐스테이트 이렇게 세 군데 보고 계시다고 하는데 자세한 부분들 전문가와 함께 상담 나눠보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아드님이 종로로 직장을 다니는데 거주를 할 목적으로 아파트를 구하는데 네네, 서울 지역에 종로 가까운 지역으로 이렇게 다녀보셨는가 봐요. 네네, 그러니까 창신동 쌍용 2차 네네, 바로 역세권 아파트고 종로 네. 출퇴근이 너무 가까운 아파트죠. 그리고 위쪽에 기름역 쪽으로 보면 도남 삼성 아파트 이거 얘기하시는 거죠. 네네, 네, 삼성 아파트도 보셨고 이쪽으로 라인으로 비슷한 가격대를 이렇게 보신 것 같아요. 네네, 아직 어리니까, 젊으니까. 그리고 조금 이 아파트들은 이제 약간 오래된 아파트니까 네, 젊은 네. 친구들은 또 새 아파트들 많이 원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농역 앞에 있는 힐스테이트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지금. 네, 네네. 네, 도농역 역세권에 있는 남양주에 네네. 역세권 아파트를 지금 보고 오셨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좀 지금 고민이 첫 번째 질문의 고민이 이제 좀 새 아파트를 가느냐, 네네. 아니면 출퇴근이 가깝더라도 서울에 있는 아파트, 출퇴근도 훨씬 더 가깝고 좀 네네. 노후되더라도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가느냐의 문제잖아요. 네네. 부동산은 결국은 뭐냐면 부동산은 새 아파트다 아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입지가 가장 중요해요. 네네. 입지가 첫 번째거든요. 최우선이에요. 네. 뭐를 가더라도 최우선은 입지예요. 뭐 입지의 중요성은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학군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직주 근접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잖아요. 네. 여기는 아파트가 오래되고 안 오래되고 큰 의미는 없어요. 우리 남양주에 아무리 새 아파트라고 해도 서울의 낡은 아파트랑 가격이 비슷하거나 뭐 새 아파트라서 조금 더 프리미엄이 형성돼서 조금 더 비싼 것 뿐이지 실질적인 서울의 아파트랑 오래된 아파트랑 가격이 비슷하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입지가 더 중요하니까 저는 젊은 친구의 새 아파트 선호가 뭐 높아서 나는 가격이 안 올라도 뭐 새 아파트를 선호한다라고 하면 가야 되겠죠, 당연히. 네. 근데 저는 뭐 결국은 질문을 주신 이유는 아파트 첫 구매 아파트일 거 아니에요. 네네, 맞습니다. 첫 구매 아파트에서 뭐 살기는 좋은데 가격이 안 오르고 막 계속 묶여 있고 이러면 너무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질문 주신 것 같으니까 저는 투자에 대한 가격 상승에 대한 요건을 좀 더 많이 비춰서 좀 설명을 할게요. 네네. 저는 입지를 생각한다면 서울로 접근하시는 게 맞아요. 무조건. 그래서 네. 아무리 새 아파트라도 수도권 지역에 나가시면 수도권에서 다시 서울로 들어오기 힘들다는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네. 나가면 다시 들어오기 힘들어요. 네네.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서울 안에서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그래서 서울 안쪽에서 저는 조금 거주하기는 불편하더라도 서울 안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 두 아파트 있잖아요. 네. 두 아파트도 나쁘진 않은 아파트예요. 근데 저는
네. 만약에 제 입장이라고 하면 저는 조금 더 넓게 봐서요. 네네. 이 성북 종로라기 때문에 성북동 지역을 보지 말고 네네. 종로면 1호선 라인이잖아요. 네네. 1호선 라인이 뭐 이쪽 위쪽으로도 가지만 아래쪽에 영등포, 여의도, 신도림 쪽도 분명히 1호선들을 가거든요. 네네. 1호선이 나가는데 1호선 네. 중에 네네. 지금 비슷한 가격대 한 7억대에서 8억대 보고 계신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지금 가격대를 보면 그 정도 보고 계신데 네네. 아래쪽에 구로역 쪽으로 가면요. 네네. 구로 주공 아파트가 있거든요. 네네. 구로 주공 아파트는 지금 재건축 아파트예요. 네네. 45층 네. 3천 가구에 네. 3천 가구 재건축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재건축 아파트예요. 네네. 여기 지금 27평 같은 경우가 7억 후반이에요. 네. 그러면 1호선 네. 라인이잖아요, 또. 네네. 종로에서 갈아타지 않고 종로까지 출퇴근이 가능해요. 네네. 그리고 재건축 아파트가 되면 새 아파트를 얻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시간이 조금 걸리겠죠, 사실은. 그쵸. 근데 조금 거주하기 불편할 수는 있어요. 네네. 근데 지금 재건축으로 인해서 새 아파트, 원하는 새 아파트로 가죠. 젊은 친구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젊다라고 하면 그만큼 내가 시간이 지나면서 새 아파트를 얻을 수 있는 기회, 시간적으로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추후에 지금 결혼을 했나요, 혹시? 아니요, 결혼 안 했습니다. 추후에 결혼하고 자녀를 키우게 하려면 집을 새 아파트 조금 넓은 평수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 내가 그 자리에 있더라도 이렇게 될 수 있는 여건들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잖아요. 네네. 내가 매도하는 타이밍이 나온다라고 하면 재건축이 완성되기 전이라도 매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라고 하면 매도하고 갈아타기를 해서 그 자금을 상승한 부분 가지고 내가 좀 더 좋은, 좀 더 새 아파트의 서울에 좀 더 좋은 입지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쵸. 그래서 충분히 기회의 장이 열린다고 저는 생각하면 네. 지금 보신 아파트보다는 좀 재건축 아파트를 선택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아, 네. 근데 재건축 네. 아파트 중에서 뭐 7억, 8억 생각하셨기 때문에 제가 구로 주공을 설명드린 거고 네. 뭐 그거보다 가격이 조금 더 있다라고 하면 좀 더 좋은 입지에 조금 더 깨끗한 아파트를 선택할 수 있겠죠, 사실은. 네. 근데 지금 같은 가격대라고 하면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네네. 또 그리고 구로 주공 아파트 같은 경우가 좀 섬처럼 갇혀 있어요. 네. 주변에 9.1섬이라고 부른대요, 사람들이. 네. 9.1역에 있는 9.1섬이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여기가 차량 기지가 있고 구로 차량 기지가 있고 뭐 철도가 지상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불편한 점들이 좀 있거든요, 사실은. 네. 근데 이 9.1섬 차량 기지가 원래는 광명으로 이전하려고 했는데 타당성 검사에서 부적격이 나와서 이전을 못 하고 있다가 지금 재추진을 하고는 있어요. 근데 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얼마 전에 윤석열 정부에서 뭘 얘기했냐면 철도 지하화 사업에 대한 특별법을 만든대요. 네. 특별법 제정이란 내용이 있어요. 이 내용은 뭐 그렇게 언론이나 이런 걸 보시면 충분히 나오니까 내용을 보시면 될 건데 네네. 철도 지하 사업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거예요. 네. 45조 원을 투입해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5대 광역시랑 서울시 같은 경우 철도가 지상에 있는 지역을 지하화하고 그 상부에는 공원 또는 업무 시설들을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1호선이 지상철이잖아요. 네네. 1호선 같은 경우가 있는 지역, 이 법이 제정되면요. 1호선 라인에 있는 지정된 주변인 지역의 아파트라든지 또 토지를 가지신 분들이라든지 지가 상승은 분명히 상승을 할 거예요. 구로주공 아파트도 9.1역 1호선 라인에 있잖아요. 네네. 그럼 그 상부가 지하로 덮이고 그 집 주변 지역이 공원화가 되면 어떻게 될 것 네. 같아요? 훨씬 더 좋아지겠죠. 그쵸. 이런 지하 사업에 있는 거예요. 그 지역이 뭐 특정적으로 구로라든지 또 노량진역 지역이라든지 서울역이라든지 용산역이라든지 아니면 뭐 석계역이라든지 창동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이 지금 보면 지상으로 돼 있는데 그 지역을 지하로 덮고 지상에다가 공원 또는 업무시설을 만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닫혀 있는 단절되어 있는 길들이
좀 뚫리는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지가 상승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네. 이런 재건축에 대한 호재라든지 주변 개발에 대한 호재라든지 지금 보신 아파트보다 훨씬 더 호재를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사실은. 예. 그래서 투자성으로 생각한다면 저는 이런 선택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네. 근데 굳이 나는 뭐 재건축 아파트 투자도 좋지만 나는 무조건 젊은 친구가 거주 뭐 주차장도 지하에 있어야 되고 너무 좋은 아파트를 선택한다라고 하면 어쩔 수 네네. 없겠지만 저는 이런 선택을 하는 게 젊을 때 더 올바른 선택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자녀분하고 임장 활동을 한번 먼저 지금 보신 지역 말고 네네. 제가 말씀한 지역 쪽으로 임장 활동을 좀 하신 다음에 좀 선택의 결과를 선택을 하시는 게 좀 낫지 않나 저는 이런 아, 생각을 좀 하거든요. 네네. 그리고 처음 설명드린 대로 남양주보다는 무조건 서울 지역으로 선택하시는 게 맞아요. 같은 가격대라고 하면. 아,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많은 도움 됐습니다. 네. 네, 향후 미래의 가치를 위해서는 서울 쪽에 재건축 아파트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금액대로는 뭐 구로주공 아파트라든가 이런 선에서 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임장 활동을 좀 꼼꼼하게 해보시고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다면 다시 한번 전화 주셔도 되고요. 1:1 대면 상담 신청하셔서 조금 더 상세한 상담 받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전화 한 통 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시청자분? 네, 전화 연결이 조금 어려운 관계로 먼저 문자로 온 사연부터 조금 만나보고 다시 한번 전화를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끝번호 3972번님이 보내주신 문자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청라 더샵 레이크파크 142제곱미터에 거주 중입니다. 매도 시점은 언제가 좋을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인천 청라 더샵 레이크파크에 지금 조금 중대형 평형대, 대형 평형대로 보여지는 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계십니다. 요거 언제쯤 매도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네, 청라 같은 경우는 좀 더 보유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청라는 뭐 지금 신도시다 보니까 지금 완성 단계로 가고 있는 마지막 단계를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완성 단계의 마지막은 결국은 교통일 겁니다. 지금 7호선 연장선이 지금 뭐 들어간다라고 있기 때문에 7호선 연장선이 들어가는 시점이 아마 완성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현재 뭐 주변의 아파트라든지 주변의 공원이라든지 뭐 더샵 레이크시티 같은 경우는 뭐 청라 공원, 호수공원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아마 거주하기 너무 좋으실 거예요. 그리고 주변 지역의 뭐 인프라라든지 뭐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잘 갖춰져 있고 학교들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지금 뭐 미흡한 부분이라고 하면 아직까지 업무지구들이 다 완성돼서 다 들어오지 않은 것과 교통에 대한 부분이 남아 있는데요. 이 부분이 들어가면서 실질적으로 청라의 가격들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고 지금 청라가 처음 도시계획을 할 때부터 인구의 목표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인구의 목표치보다 훨씬 상회하게 들어가 있는 지역이 청라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결국은 청라의 수요들이 많이 회전을 한다. 그리고 주변 지역의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주변 지역의 수요들까지 청라로 접근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라 지역은 좀 더 완성 시점까지는 좀 더 편안하게 보유하셔도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더 보유하셔도 괜찮겠다 의견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자, 0028번님의 문자 보겠습니다. 여유자금 2억 원은 보유 중입니다. 서울 일대 투자 어디에 하면 좋을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2억 원 정도로 서울 어느 쪽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네, 서울에서 2억 원이면 뭐 결국은 뭐 재개발 시장을 좀 공략하고 투자를 하는 게 좀 맞지 않는 방법인가 싶습니다. 아파트 투자 같은 경우는 서울 지역에서 뭐 저 외곽 지역에 재건축이라든지 아니면 재건축이라든지 수요에 따른 가격 상승을 할 수 있는 아파트보다는 좀 그렇지 못한 아파트를 선택하는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차라리 서울 중심 입지 지역으로
재개발을 공략하는 게 맞는 선택이다. 그렇다라고 하면 2억 정도의 재개발의 중심 입지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한강변 라인들을 가장 좋아하실 겁니다.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한강이 기본이기 때문에 한강 라인변을 가장 좋아하기 때문에 한강변 라인들도 아마 가능할 것 같아요. 특히 뭐 마포라든지 아니면 광진구라든지 광진구 지역이라든지 이런 한강변 라인들도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고요. 또 2억 원 정도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재개발 중에 뭐 신속통합이라든지 모아타운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뭐 거래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모아타운 중에서도 뭐 서울시에 같은 75군데가 지금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선정되어 있는 지역 중에서도 아마 프리미엄이 형성되어 있더라도 한 2억 원 내에서는 충분히 투자 가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아타운이 선정된 지역으로 좀 2억 원으로 투자하는 방법이라든지 앞선에 말씀드린 한강변 라인 쪽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마포 광진구 쪽이라든가 모아타운 쪽을 살펴보시길 권유드렸고요. 문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2254번님입니다. 왕십리 뉴타운 텐질 1단지 109제곱미터 임대 중입니다. 향후 전망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왕십리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주하시는 상황은 아니고 임대 지금 투자 목적으로 보유를 하고 계신 상황인데 앞으로 전망이 어떨까요? 조금 더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네. 텐젤 같은 경우는 왕십리 뉴타운,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도심권에 있습니다. 앞선의 상담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도심 접근성, 그러니까 직장 수요들이 가장 많은 지역이 도심 접근성 주변 지역입니다. 특히 도심 같은 경우는 상업 지역으로 대규모 상업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주택 공급이 안 되는 지역이겠죠. 위쪽으로는 북한산까지 끼어 있기 때문에 주택 공급을 할 수 있는 지역이 한정적입니다. 그 안에 왕십리 뉴타운이라는 이런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있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수요들이 계속해서 계속해서 있는 지역이 왕십리 뉴타운 텐즈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지금도 투자용으로 임대를 주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도 임대로서 투자 가치, 그리고 집가 상승에 대한 투자 가치, 그리고 희소성에 대한 투자 가치까지 이런 두루 갖추고 있는 가치들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좀 더 보유하셔도 된다. 특히 왕십리 뉴타운 같은 경우는 바로 오른쪽으로 또 왕십리 역세권 개발을 또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왕십리 역세권 개발에 따른 또 반사 이익도 분명히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계천이라든지 그리고 도심에 대한 접근성, 그리고 왕십리역 역세권 개발에 따른 우리 아파트의 가격 상승 여력까지 충분히 있는 지역이니까 마음 편하게 좀 더 투자 가치로 좀 더 보유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더 보유 의견 드렸고요. 자, 8788번님입니다. 고양시 행신 SK뷰 3차 향후 전망 궁금합니다라고 보내주셨어요. 자, 지금 여기 보유하고 계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세요? 행신동 SK뷰 같은 경우는 좀 더 보유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갈아타기 시점을 본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갈아타기에는 가격적으로 훨씬 더 부담된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타 지역, 그러니까 행신동 내에서는 충분히 갈아타기가 가능하지만 행신동을 벗어난 지역에서는 갈아타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 SK뷰 같은 경우는 행신동의 대부분 다 30년 차 아파트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우리 아파트는 좀 더 새 아파트에 들어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새 아파트에 대한 기본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좀 더 보유하셔도 된다. 하지만 가격이 상승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시간은 좀 걸릴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곡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이런 또 대곡역의 대곡 능곡지구에 대한 재개발 사업들이 계속해서 추진되면서 새 아파트의 가격들이 상승하면서 주변 지역에 있는 새 아파트와 가격을 따라갈 수 있는 아파트들이 아마 가격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 아파트가 아마 지금 보유하신 아파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30년 차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라는 부분들이 또 생기게 되면 행신역 주변 지역도 아마 그런 혜택들을 좀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곡 역세권 개발이 가능하게 되면 지리적 입지로 본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고양 같은 경우가 3호선 라인이 가격을 주도하는 지역입니다. 3호선 지역이 은평을 통해서 도심권과 강남권으로 접근하는 3호선 라인이
아마 일산에서는 가장 가격을 끌고 가는 지역이었는데 앞으로 경의 중앙선이 지나는 뭐 이 지역 행신역 주변 지역도 앞으로 가격 상승 여력이 충분히 좋다. 왜냐? 지금 서울 상암동으로 기준으로 보면 4코스면 행신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의중앙선이 또 상암역을 지나고 또 조금 더 지나게 되면 공덕역 그리고 또 용산까지 접근하는 게 경의중앙선역이기 때문에 서울의 대규모 업무지구와 대규모 가격대가 높은 아파트 단지에 지나는 라인이 경의중앙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의중앙선 라인이 지리적 입지의 영향으로 인해서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앞으로의 가치도 조금은 있다. 하지만 주변 지역의 아파트 대비 가격이 상승하는 힘이 적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하기에는 좀 둔할 것이다. 이런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격적으로 좀 부담되기 때문에 지금은 갈아타기보다는 좀 더 보유하셔서 이런 상승 여력을 좀 더 지켜보는 게 맞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승 여력을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좋겠다 말씀 주셨고요.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다시 한번 전화 상담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을까요? 네, 저 경기도 평택에 있는 토지를 보유해도 될지 매도하는 게 좋을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네, 평택에 있는 토지라고 하셨는데 자세한 주소 알 수 있을까요? 경기도 평택시 군문동 251-1번지예요. 경기도 평택시 군문동 금문동 251-1번지. 251의 1번지요. 여기 네. 지금 보유하신 지는 좀 오래되셨을까요? 네, 20년 넘었어요. 장기적으로 가지고 계셨네요. 조금 더 네. 보유하면 가격 상승 여력이 있을지 아니면 이제 좀 매도를 하고 다른 투자를 생각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의견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평택역으로 인접되어 있는 네. 답이네요. 농림 지역이고. 네, 지금 절대 농지인데 네. 제가 2년 전인가 3년 전에 그 평택시에다가 10평 정도 이제 들어갔는데 거기는 계획관리 지역이더라고요. 그쪽은. 네. 그래서 지금은 농림 지역, 절대 농지로 농사를 짓는 지역이죠. 그냥 말 그대로 농사 짓는 땅이에요. 네, 맞아요. 지금 그럼 농사를 짓고 있나요? 농사 짓고 있고 농업용 창고를 지었어요. 농업용 창고를. 네. 농업용 창고 같은 경우 뭐 농업을 위한 목적으로 짓는다라면 건폐율도 조금 더 건폐율도 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사실은. 네, 그래서 그게 네. 제가 토지 분담금을 대지 분담금을 400평 정도 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그게 대지가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농사를 짓는 농지인지 그것도 사실 조금 궁금하고요. 그건 제가 볼 땐 그냥 그대로 이게 평지 변경이 바로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입지적인 영향으로 보면 지금 20년 정도 보유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20년 정도 갖고 있었어요. 이걸 매도하시려는 목적이 뭐예요? 사실 좀 나중에 가지고 있다가 노후에 보탬이 될 것 같으면 그냥 갖고 있고 네. 아니면 별로 별 메리트가 없으면 네. 그냥 매도를 하고 쓸까 그러니까 하는 지금 뭐 생각도 있어요. 매도를 할 특별한 목적이 있는 건 아니고 이게 대한 네. 전망이 궁금한 거고 뭐 전망이 조금 그래도 괜찮다라고 하면 노후를 대비한 좀 더 보유하셔도 무방하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저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땅은 조금 더 보유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 이유가 지금 20년째 보유하고 계셨잖아요. 네. 20년째 보유하고 계신데 평택은요. 제가 뭐 방송 중에도 항상 말해요. 평택은 백화점이다. 그러니까 호재 백화점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네. 개발 호재가 가장 많은 지역이 평택이에요. 경기도권에서는. 뭐 평택 항에 대한 개발 계획도 많고요. 우리 평택역 원도심, 그러니까 구도심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원래 있던 도심에 대한 개발 계획도 너무 많고요. 그리고 미군 부대가 있는 지역, 뭐 송탄이라든지 그리고 고덕, 신도, 삼성이 들어온 지역에 개발 이슈도 너무 많고 그리고 충청권이나 다른 지역에서 수도권, 그러니까 수도권으로 들어오는 관문 지역이 평택이에요. 그러니까 전라권이라든지 충청권이라든지 강원도를 뺀 타 지역에서 들어오는 지역은 평택을 다 거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관문 지역이기 때문에 개발 계획이 가장 많은 거예요. 근데 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알기로는 평택역 주변 지역 있잖아요. 네. 평택역 주변 지역에 평택 2035 특별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이 계획에 의하면 앞쪽으로 지금 재개발 사업 하잖아요. 1구역. 네. 재개발 사업을 하고 있고 뒤에 원평동이라고 있잖아요. 우리 군문동 바로 옆으로. 네. 원평동을 구도심 개발을 이 지역을 미래도시로 바꾸겠다라는 얘기를 해요. 지금 계획이 잡혀 있어요. 아, 네. 예, 그리고 요 안성천 있잖아요. 네. 이 안성천 라인에 수변 공원을 만들어서 원평동의 미래도시와 연계하는 걸 만들겠다라는 거거든요. 요게 2035 계획안이에요. 아,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계획안이 뭔지는 아시겠죠? 네. 그러면 그게 바로 붙어있는 인접한 데가 군문동이잖아요, 지금. 네. 군문동이 뭐 필지가 그렇게 크다고는 할 수 없지만 지금 개발 계획이 잡혀 있는데 바로 붙어 있는 인접 지역이에요. 우리 그런 거 있죠. 고덕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고덕 신도시 주변 지역에 바로 붙어 있는 필지들이 개발 계획이 지금 잡혀 있진 않아도 토지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어요. 그건 알고 계시죠? 아, 그러니까 고덕 신도시에 보면 고덕 신도시가 이렇게 생겨 있으면 고덕 신도시가 생긴 주변 지역에 네. 토지 가격이 평당 몇십만 원 하던 게 100만 원대로 넘어가 버리고 200만 원, 300만 원대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원평동이라든지 평택역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1구역 개발이라든지 평택역을 주변으로 하는 안성천 개발이라든지 이런 개발들이 되면 군문동도 분명히 그 인접 지역이기 때문에 가격 상승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에 따른 개발에 대한 이슈도 분명히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제가 목적이 지금 외도를 하시고 어떤 목적이 있으시냐라고 여쭤본 이유가 뭐 다른 투자처를 아니면 내 이걸 매도하고 어떤 자금을 활용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 기간을 기다리기에는 좀 시간이 걸리니까 매도 계획을 잡고 이렇게 설정을 잡는 게 맞는데 만약에 노후를 준비하고도 뭐 괜찮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노후 준비로 보유하셔도 저는 무방할 것 같아요. 지금 아까 2030 계획안이라 했잖아요. 네. 2030이 2035년이에요, 사실은. 계획안이. 근데 네. 지금 2023년도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계획안으로 치면 12년이에요. 그럼 네. 노후 준비로 충분히 가져갈 가치는 있다. 그래서 노후에 가져갈 가치를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좀 더 보유하셔도 저는 무방할 것 같고요. 네. 당장 뭐 내가 자금을 활용하거나 자금의 용도를 써야 되는 게 급하다라고 하면 좀 매도하시고 그 자금을 활용하시고 또 나머지 자금으로 어떤 투자를 방법을 또 만들어가는 방법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면 저는 좀 더 보유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고 싶어요. 아, 그러면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네네네. 제가 지금 여쭤본 건 경기도 평택시인데 네네. 그거 말고 제가 그 강동구 성내동에 근생 빌딩을 하나 가지고 있거든요. 성내동에 네. 네. 성내 1동에 근생 빌딩을 갖고 있는데 성내 둘 1동에 중에 네. 예. 둘 중에 하나를 팔게 된다면 어느 쪽을 파는 게 좋을지 그걸 여쭤보고 싶어요. 성내동 주소가 네. 강동구 성내동 564-8번지거든요. 잠깐만요. 성내동 564. 564-8번지. 네. 성광 아파트 앞쪽에 있는 거네요. 네, 맞아요. 근생 건물이고 요 다가구 네. 주택도 같이 있는 거죠. 네. 이거 그 땅을 보니까 그래도 한 6, 70평 정도 돼 보이는데. 70평이에요. 70평. 네. 땅도 되게 반듯하게 나와 있고 안쪽에 꺾인 땅도 아니라서 신축도 가능할 것 같고 지금 이 건물은 얼마나 됐어요? 그것도 20년 넘었어요. 20년 넘었고 제가 거주하고 있고. 거주하고 계시고 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둘 중에 팔아야 된다면 군문동 평택 걸 팔아야 돼요. 아, 성내동 것보다는. 지금 그러면, 그러니까 토지 같은 경우는 네. 우리 아까 군문동을 제가 보유하면서 가지는 이유는 뭐냐면 군문동 토지가 활용도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토지의 활용도가 중요한데 그 활용을 하기까지가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네. 근데 지금 요 우리 성내동에 있는 또 근생 건물은 70평이고 네. 토지도 반듯한 모양이기 때문에 토지 활용도가 높아요. 활용도. 그러니까 토지 활용도라는 건 뭐냐면 그 토지에다가 다른 걸 뭘 하더라도 어떤 걸 하더라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뭐 임대용으로 원룸형을 지어도 되시고요. 뭐 투룸형으로 지어도 되고 내가 거주용과 임대를 병행하는 물건들로 또 다르게 지을 수도 있는 이런 활용도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뿐만 아니라 이 활용도를 원하는 수요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원룸만 지을 수 있는 집이에요. 그러면 이 수요만 있을 건데 본인 성내동 거는 다가구도 지을 수 있고요. 수익형 부동산 근생으로 수익형도 가능하고요. 원룸형도 되고 뭐 토지가 70평 정도 되기 때문에 투룸 형식도 가능할 거고 쓰리룸 형식도 가능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걸 원하는 토지 활용도를 원하는 수요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군문동의 수요보다는 훨씬 더 많을 거 아니에요. 네. 결국은 부동산은 뭐냐면 수요가 많은, 그러니까 거래량이 활발한 수요가 많은 게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게 더 수요가 많을 것이냐? 당연히 이쪽이 훨씬 더 토지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많겠죠, 성내동이.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꼭 팔아서 내가 자금 활용을 해야 된다면 평택 걸 매도하시는 게 맞죠. 아, 그러면 성내동은 제가 살 때보다 지금 엄청 많이 올라 있는데 앞으로도 또 오를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서울에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서울에 공급량이 부족하다, 공급 대책이다, 뭐 재건축, 재개발, 전성시대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서울 같은 경우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방법이라고 하면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다가구나 다세대나 이런 주택들을 오래된 주택들을 재개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네. 재개발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 집을 재개발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성내동을. 그렇죠. 그쵸. 여기는 그런 근데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지역은 다 재개발하고 있어요. 맞죠? 네. 그러면 서울 지역에 원자재, 그러니까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원자재라고 하는 토지 있잖아요. 그 토지는 계속해서 감소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따른 희소성은 계속해서 생길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못하더라도 다른 지역은 다 아파트고 우리 집만 단독 다가구로 밀집되어 있어요. 우리 동네만, 성내동만 예를 네. 들어서. 네. 그러면 유일하게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거기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지역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계속 오를 수밖에 없겠죠. 우리 네. 한남 뉴타운, 노량진 뉴타운, 뉴타운들이요. 그 입지에서 뉴타운이라는 형성이 된 게 지금 앞으로 뉴타운이 없잖아요. 네. 마지막 뉴타운이기 때문에 가격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완성이 돼서 비싼 게 아니라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네, 네. 지금 당장 재개발, 재건축 하지 않더라도 그런 희소성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좀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계속해서 전화 좀 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 어떤 고민 도와드릴까요? 네, 지금 현재 경기도 광명 철산 센트럴 푸르지오 25평을 전세를 주고 있는데요. 네. 요거를 지금 현재 매도를 하고 그 서울 신길동의 우성 2차 아니면 경기도 성남 중원구의 은행 주공 1차를 투자용으로 매수를 하고 싶어요. 둘 중에 하나를. 이게 맞는 건지 해가지고요.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지금 보유하고 계신 곳이 설산 센트럴 푸르지오. 지금 투자 목적으로 보유를 하고 계시는데 요거를 매도를 하고 영등포 신길동이나 성남 중원 쪽으로 살펴보고 계신다고요. 네네, 맞아요. 네, 역시나 거주 생각은 없으시고 투자 목적으로만 보고 계신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 의견 들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뭐 철산 센트럴 푸르지오 아파트를 매도하고 재건축을 바라보고 노후 아파트를 매수하는 게 성남과 신길동 매수하는 게 괜찮은지 이게 궁금하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일단은 저는 매도하고 가는 건 맞아요. 아, 예. 매도하고 가시는 건 맞아요. 지금 센트럴 푸르지오 몇 평이에요? 25평입니다. 25평. 지금 네. 얼마예요, 가격이? 9억 초반 정도 되고 있어요. 9억 초반. 네네. 지금 우리 아파트가 아무리 신축이지만 7호선 라인이잖아요. 네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7호선 라인인데 지금 성남 같은 경우 3천만 원대가 넘는 분양가로 분양을 해도 막 분양이 완판되고 이렇게 좋은 시장이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뭐 평당 4천만 원대도 가능할 것 같고 이렇게 가능할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지금 9억 25평 9억 초반이면 거의 4천만 원대 조금 안 되게 3천 후반대잖아요. 네네. 근데 7호선 라인 타고 가면 상도역이라는 게 있고 7호선 라인 타러 쭉 길이 있잖아요. 네네. 상도역이 지금 평당 4,300만 원이에요. 아, 네. 그리고 신풍역 앞에 레미안 ST움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여기도 4천만 원 초중반대예요. 중반대. 아, 네. 그러면 우리 아파트가 4천만 원 중반대까지 훨씬 넘어가지는 않겠죠.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11억, 10억, 11억, 뭐 10억 이런 중반선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투자로 봤을 때는 한 1억 정도 더 상승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가시려면 재건축 아파트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네. 재건축 아파트면 그 개발에 대한 이익이 훨씬 더 높게 생기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가는 게 맞다. 가는 이유는 설명드렸으니까 이해하셨죠? 네네. 그러면 신길동이냐 성남이냐 문제잖아요. 네. 네네. 제가 성남도 좋은 지역은 맞아요. 근데 아, 제가 볼 때는 신길우성 2차로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서울과 네네. 성남 구도심과 둘 중에 선택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뭐 분당도 아니 성남 구도심과 서울을 비교하는 건데 당연히 서울로 접근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네. 신길우성 2차 같은 경우는 재건축의 속도도 신탁 방식이기 때문에 빠른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또 뭐 생기면 1300세대 아파트에 신풍역 앞에 또 뭐 생겨요? 신안산선 생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네. 그럼 더블 역세권 되는 거고 또 신길 뉴타운하고 연계해서 이 지역이 점점 좋아질 거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우리 신길 뉴타운과 다르게 우리 집은 바로 오른쪽 왼쪽 밑으로 초, 중, 고등학교가 있잖아요. 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새 아파트에 학군 갖춰져 있고 지하철 네, 더블 네. 역세권에 또 신안산선 들어오고 뭐 아파트 완성되면 엄청 좋아지겠죠. 그래서 저는 당연히 가는 게 맞고 간다라고 네. 하면 서울로 접근하셔라. 서울, 예.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신길동을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살펴보시길 권유드렸고요. 전화 한 통 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 어떤 고민 갖고 계세요? 제가 그 산사현대 아파트에 거주 중인데요. 네, 이게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많이 그냥 집값은 오른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이 오른 상태에서 그냥 매도를 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보유를 하는 게 더 나을지 고민돼서 전화 고민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선사 현대 네. 아파트 지금 언제쯤 매도 시기를 잡는 게 좋은지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사현대 아파트 제가 그 상담하다 보면 선사현대 아파트를 많이 물어보신 분들이 네. 꽤 많으세요. 네. 대규모 단지인데 그러니까 네. 대규모 단지니까 뭐 소유자들이 원체 많으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네. 질문의 양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이유가 그거예요. 리모델링을 하는 거잖아요. 네. 입지적으로는 한강변 라인이고 암사역 지하철 초역세권이고 그래서 네. 입지적으로 너무 좋은 아파트예요. 그렇죠. 거주하기도 너무 좋은 아파트인데 리모델링이 안전진단에서 B등급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네. 안전하다는 거죠, 결국은. 네. 그러다 보니까 수평 정축에는 안 되고 그러니까 옆으로 네. 이렇게 옆으로 늘려서 하는 거는 안 되고 네. 위로 이렇게 올려서 하는 것만 된다라는 거예요, 리모델링이. 네. 그러니까 옆으로는 안 되고 위로 올리겠다라는 거거든요. 수직 증축을 네. 하겠다는 건데 수직 증축 같은 경우가 아직까지 내력벽 철거라는 부분들이 아직 남았어요. 그러니까 집 내부에 있는 벽을 철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구조를 네. 확 바꿀 수가 없는 게 조금 단점으로 지적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좀 고민이기 때문에 선사현대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뭐냐면 보유하시는 게 맞아요. 음. 리모델링이라는 부분은 결국은 노후 아파트가 되면 새 거로 바꾸는 거, 재건축도 새 거로 바꾸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 아파트는 지금 현재도 뭐 새 아파트는 아니지만 충분히 네. B등급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의 역세권 아파트고 또 암사역 지하철역에서요. 내정거장 가면 뭐예요? 잠실역이잖아요. 네. 잠실역이면 우리가 가장 뭐 업무지구에 그러니까 수요가 가장 많이 몰리는 지역의 지하철역이에요. 그리고 한강변이고요. 그리고 한강변 앞에 암사 생태공원이라든지 광나루 한강공원이라든지 이런 공원화가 잘 되어 있고요. 한강이란 프리미엄이 얼마나 높냐면 한강변이 보이고 안 보이고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확 나잖아요. 선사현대 아파트에도 마찬가지일걸요. 네. 가격 차이가 한강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은 엄청나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만큼 네. 한강에 대한 프리미엄이 높기 때문에 서울 같은 경우 높기 때문에 한강변에 있다는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가치는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암사역을 통해서 우리 내년에 별내선이 또 개통되잖아요. 별내선이. 네. 네. 별내선이 개통되면 이제 뭐 별내까지 가니 다산 신도시까지 가니까 네. 이게 가게 되면 수요가 그쪽으로 빠져나가니까 우리 아파트에 좀 안 좋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네. 다산이나 그 지역이 교통이 생겨서 가격대가 올라가요. 네.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선사현대가 상대적으로 싸 보이네. 그럼 선사현대로 수요가 다시 오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 지역보다 선사현대가 쌀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아무리 지하철이 생겨서 다산이 올라가고 뭐 구리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선사현대는 절대로 뭐 가격이 떨어질 아파트는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시고 보유하셔도 되고 리모델링은 시간이 지나면서 내력벽 철거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개선이 될 가능성도 있고 뭐 추진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리모델링에 대한 사업성도 조금 더 변화가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좀 더 마음 편하게 좀 거주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좀 보유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전화 한 통 빠르게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분 어떤 고민 갖고 계세요? 네, 제가 구리시 건원대로 34번 길 주공 6단지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5단지 3일 아파트나 2단지나 그저 34평이나 38평으로 옮기려고 한번 해보거든요. 좀 좁아가지고. 네. 네, 그거 하나하고 하나는 구리시 네. 롯데캐슬 사유가 분양받아놨는데 내년이면은 그걸 전매 칠 수 있다. 저한테 넘겨준다. 넘겨주마 둘 중에 하나 못하면 그걸 넘겨준다 했는데 어떤 게 좀 유리할 건지.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구리에 있는 인창 주공 6단지 요걸 보유하고 계시는데 요거 매도하시고 인근에 있는 네. 삼익 아파트나 주공 5단지로 아니지 3일이나 3만 아파트로. 네, 삼익 사만이나 뭐 예, 5단지도 지금 보고 계신다고요. 아니요 2단지요. 2단지요? 5단지하고 2단지. 네, 5단지, 2단지 좀 예, 여러 군데를 보고 계시는데 자세한 부분 그러니까, 전문가와 함께 예, 이야기 예, 나눠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원래 서울에서 살았었는데요. 네. 34평 살다가 네. 이제 둘이 사니까 좀 줄여서 갔는데 집사람이 좀 좁다 해가지고 그래서 좀 좀 넓은 평수로 가시려고 가면 어떠겠는가 이게 그래서 6단지에서 뭐 2단지라든지 2단지나 5단지. 5단지나 갔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신 예.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것보다는 지금 예. 구리 롯데캐슬 지금 예. 요게 지금 예. 아파트 지금 짓고 있는 거잖아요. 예. 26 그거 사이가 분양을 받아놨어요. 26년 3월 달에 이제 입주 예정인데 예. 이게 이제 전매 제한이잖아요, 지금. 예. 그 전매 제한이 풀리게 되면 예. 사이분한테 이걸 증여받으신다는 거예요. 증여가 아니고 제 돈으로 그걸 매매. 제 돈으로 그거를 응. 분양을 그러니까- 받아놓은 거예요. 제가 아, 돈을 빌려줘서 근데 사이가 분양권 돈이 안 돼가지고 제가 돈을 내줬어요. 그러니까 돈을 이제 차용을 해주셨는데 그게 그래서 그걸 나한테 다시 해주마. 대물로 이제 받으시는데 결국은 전매 제한이 풀려야 소유권은 넘겨받을 수 있는 거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까지 좀 기다려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이게 예. 궁금하신 거잖아요. 예. 이건 뭐 답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거? 구리 롯데캐슬로 조금 기다리셨다. 지금 옮겨가지 마시고요. 예. 좀 기다리셨다가 구리 롯데캐슬로 가시는 게 맞아요. 아, 아파트에는 예. 이유가 이제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뭐 예, 예. 교통에 대한 호재도 예. 있고 그리고 예. 두 번째 아파트에 대한 가격 상승은 새 아파트에 예. 대한 가격 상승률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 근데 요 두 개를 동시에 가진 그러니까 호재를 가진 건 주공 6단지나 2단지나 5단지나 다 가지고 있거든요. 맞죠? 지금 다 롯데캐슬도 가지고 있죠? 있어요. 예. 근데 새 아파트란 장점은 요거만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그게 유리한 걸 저도 알고 있는데 네. 사이한테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 해준다 하지만은
그래도 사이도 어렵게 그걸 분양을 받았잖아요. 사이분에 또 거주하는 주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버님? 예,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거주하는 주택이 있다는 건 또 2주택이시니까 예. 제가 볼 때 아버님이 요걸 받는 게 저는 맞다. 이렇게 좀 그게 답은 그게 맞는 건데 네. 제 입장에서는 네. 될 수 있으면 사이도 그걸 이제 지금 다산역에서 바로 올라가는 거 그거 42평짜리 갖고 있어요. 아버님 요렇게 정리한 게 좀 맞고 예. 시간이 이제 마지막 전화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뭐 다 한 차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다시 한번 제가 다시 한번 또 이걸 통화를 이후에 1대1로 제가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게요. 네,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는 언제나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02-2638-3916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이 프로그램 시청자 여러분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가격의 상승 하락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